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닷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따뜻함을 넘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진 휴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고온 현상은 이어지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16.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10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경주는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5도, 포항과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오전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는 기온이 차츰 내려가면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크레인을 수리하던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벨트 줄에 감겨 숨졌습니다. 현재 노동부 조사가 진행인데 MBC 취재 결과 당시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신호수가 없었고 무전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이모 씨가 숨진 동국제강 포항 공장의 천장 크레인입니다. 사고 다음 날 노동부가 현장을 찾아 크레인 수리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안전벨트 줄에 이 씨의 몸이 감긴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우선 수리 전에 기계 오작동을 막기 위해 설비 가동을 중지해야 했지만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인원이나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m 아래에서 위의 작업 현장을 볼 수 없는 천장 크레인의 특성상 바닥과 천장에 각각 한 명씩 신호수를 둬야 하는데 당시 천장에는 신호수가 없었습니다. 또 소음이 커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공장 환경에서 무전기는 필수지만 사고 당시 이 씨에게는 무전기도 없었습니다. 기계 오작동이나 만일의 사고가 있기 전 이 씨에게 경고를 줄 수단이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무전기도 안 주고 사람이 안 보이는데 기계를 돌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달라며 20일째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유족은 동국제강 측에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도 의회에서 인권 관련 조례만 발의되면 문자폭탄과 특정 단체의 반대로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이번 11대 도의회에서만 벌써 4번째 벌어진 일인데요. 도의회가 반대 단체의 표를 의식해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반대한다. 판단력 없는 아이들을 망가뜨리려는 목적이다. 경상북도 학생 인권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이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학생을 성별, 임신,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법안 취지는 아랑곳 없이 성전환,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례로 왜곡한 겁니다. 해당 의원은 조례를 접수하고 한 달 동안 수백 통의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조례 심의에 앞서 경북교육청은 시민단체 의견이 대립하고 교권이 추락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경북 학생 인권 조례는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와 함께 낙선 운동을 운운하며 자치 입법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경북 학생 44.8%, 즉 절반 가까이가 학교에서 교사나 선배 등에게 언어 폭력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미약한
경북 지역 학생들의 인권,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어떻게 지키고 인권 침해에 대해 구제할 수 있을지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력 행사에 인권 관련 조례안이 무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발의된 다문화 가정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자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지난해 4월 발의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올해 3월 발의된 경북 공공기관의 성비위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 인권보호관 설치 등을 담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이번 11대 도의회에서 모두 4건의 인권 관련 조례안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슬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의회 통과가 좌절됐습니다. 6월 마지막 임시회 때 해당 상임위가 재상정하지 않으면 이 조례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도의원들이 재상정을 추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의회가 특정 단체의 실력 행사에 학생과 다문화 가정과 같은 정치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경주시는 단석산 중심 서경주 미래 핵심 전략 구상 연구 용역을 실시해 본격적인 서경주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역을 통해 단석산 대표 이미지를 브랜딩하고 숲과 역사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단석산을 중심으로 서경주 가치 확장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합니다. 한편 경주 단석산과 주변 지역은 전해의 자연 환경의 힐링 명소로 최근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022년도 운행 경유차 및 건설 기계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의 주요 원인인 운행 경유차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 사용 건설기계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18일까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가 도내 22개 시군의 쇼핑몰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쇼핑몰을 통합하면 사이소 아이디로 다른 시군의 쇼핑몰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이소 시군 쇼핑몰 입점 판매자는 사이소가 입점해 있는 기업체 복지몰에도 자동으로 입점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우선 상주 등 7개 시군과 통합 작업을 마쳤고 올해 의성과 영주 등 10개 시군을 포함해 내년까지는 모든 시군의 쇼핑몰과 통합을 끝낼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2일까지 2021년 귀속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 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금성로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구간은 경주여고에서 성권동 행정복지센터까지 800m 구간으로 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들여 80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주민설명회를 가진 이후 경북도 5개 광고 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2012년부터 간판 개선 사업을 시행해 노후된 간판과 돌출 간판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은 시민이 자주 찾고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살 정도로 명소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방류물을 쓰다 보니 때에 따라 악취가 나고 생태계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구시가 개선하기 위해 수질 1급인 낙동강물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은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방류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에 따라 악취가 나고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낙동강물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 1급인 낙동강물을 하루에 10만 톤 끌어다 신천에 공급합니다. 낙동강물이 들어오면 신천의 유량은 하루 12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천의 수질도 현재 2, 3급에서 1, 2급으로 좋아질 전망입니다. 예, 좋지요. 아무래도 맑아지면 좋지요. 뭘 해도.
저 밑에 가면 더러워요. 다른 밑에 가면 얼마나 더러워. 강정 고령보에서 취수한 낙동강물 12만 8천 톤이 죽곡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됩니다. 그 뒤 달구벌대로 밑에 있는 상수도 관을 거쳐 일부는 대명천과 성당못에 들어가고 남은 10만 톤은 신천에 흐릅니다. 3개월 동안 시범 사업을 한 뒤 오는 8월부터 정식 운영합니다.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도심 하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신천의 그 수생태계가 더욱 좋아질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민들도 물론 더욱 많은 물을 보게 되니까, 깨끗한 물을 보게 되니까 더욱 힐링되지 않겠나. 대구시는 강정 고령보 중간 수위에서 물을 끌어오고 정수 처리도 하기 때문에 녹조 걱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이 깨끗해지고 수위도 올라가면 보와 물고기 이동 통로를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해 지금까지 단절됐던 신천 상하류 물길이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 환경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경북지역 친환경 농업지구 3곳이 선정됐습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농촌의 공공다원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토양과 용수, 생태, 경관 등을 진단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3곳에는 마을당 5년간 6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76억 원을 들여 290개 초중학교에 경북형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형 지능형 과학실은 데이터 기반 탐구 활동과 AR, VR, MR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탐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첨단 기자재를 갖추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1년 105억 원을 들여 도내 초중고 343개 교 405개의 과학실을 지능형 과학실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해 경주시가 2022 청년 감성상점 입점 상품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대상은 화장품과 의류, 패션용품, 도자기 공예품 등 다양한 창작품으로 경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만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입상작은 7월부터 1년 동안 황리단길에 위치한 생활문화센터 내 청년 감성상점에 입점해 전시 판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울진군 체납 징수 목표액은 14억 4천만 원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해 부동산과 예금, 급여 등을 압류 추심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수시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교과 학습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온중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온중학교는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다지는 개념 학습반과 심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탐구 학습반으로 나눠 개설됐습니다. 중학생은 누구나 경북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경북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우선 11번가와 인터파크 등 3개 온라인 쇼핑몰과 상반기 중 추가로 협약을 맺어 모두 11개 온라인 입점 채널을 확보합니다. 또 라이브 쇼핑 방송과 온라인 프로모션, 지역대학 연계 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입점과 판로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경북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따뜻함을 넘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진 휴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고온 현상은 이어지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16.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10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경주는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5도, 포항과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오전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는 기온이 차츰 내려가면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